정부가 공급을 늘린다는데 도대체 내가 있는 곳에는 왜 공급이 안 되는 걸까? 나는 빌라에 사는데 왜 아파트 얘기만 나오는 걸까? 이런 생각해본 분들 많이 계시죠. 정부가 재건축, 재개발 기회를 더 늘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참 쉽지 않은 게 바로 이 주택 공급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지 정책 내용과 함께 청약시장 분위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도시화경제 송성현 대표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송 대표님. 안녕하세요. 네. 요 재건축 상황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. 지금 윤 대통령께서는 뭐 지금이 주택시장 활성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다. 이렇게 보면서 이제 재개발, 재건축 속도 높이겠다고 약속하셨어요. 기존 추진되고 있는 1기 신도시 이쪽에는 뭐 그러니 이제 노후 계획 도시인데 최대 10년까지 재건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이 무슨 말이죠, 이게? 그러니까 그 기간이 사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네. 어떤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은 약 한 13년에서 한 15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. 예. 그 소요에 대한 기간들을 이제 단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허가라든지 어떤 뭐 심의를 하는 절차들 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간소화를 통해서 시간적인 그것을 그 기간을 단축을 하게 되겠죠.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아무래도 그 늘어나는 금융 비용이라든지 네.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 입주 시기나 또 그 지역의 새로운 공급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 뭐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 속도를 예. 높여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이게 그 얼마 전에 그 도시주택 공급 점검 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. 그래서 주택 시장에 대한 그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다. 그 골든타임을 지켜야지 이런 계획이라든지 뭐 개발에 대한 그 속도가 차근차근 또 나올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시기를 좀 놓치게 된다라면은 지금 금리에 대한 부담들 크죠. 그 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그 상승 뭐 이런 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인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더 늦추게 된다라면 공급에 대한 그 여건들이 좋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도심에 있는 뭐 노후 주거지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개발들 그리고 또 시급한 상황들을 보면서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하게 되거든요. 패스트 트랙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심의를 한 번에 이제 통합적으로 뭐 하게 된다면 기관들이 하나 하는 거를 뭐 3개를 한 번에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. 그렇게 되면 뭐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노후 계획 도시 같은 경우는 기간을 뭐 10년으로 좀 단축이 될 수 있다.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뭐 공사비에 대한 그 부담들, 그 다음에 갈등,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 개발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비용도 낮춰주고 또 속도도 좀 올리게 된다라면 이런 갈등도 좀 최소화할 수 있고요.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면 뭐 지금 보통 한 13년에서 15년 뭐 주민들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은 15년을 넘어서 뭐 한 20년 이상도 걸리는 그런 사업인데 예. 최대한 그 기간들을 그 이해관계도 좀 줄이고 이런 비용적인 측면도 낮추면서 속도를 좀 줄이겠다라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뭐 사실 대단지 아파트 등은 이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. 이번에 언급된 게 이제 단독 주택이나 빌라들이에요. 네. 그렇죠. 지금 뭐 단독주택, 빌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아파트 대비했을 때는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주변의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.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사업지에 좀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네. 지금 뉴빌리지라는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좀 상당한 노력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. 왜냐하면 오래된 빌라촌이나 이런 것들도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강남하고 또 강북하고의 그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 뭐 이런 측면들도 강조가 되다 보니 강북권에 다수 밀집되어 있는 저런 빌라촌의 개발들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노후 주거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좀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간도 좀 단축을 하고 또 그다음에 노후 빌리지 같은 경우는 노후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를 개발하게 된다면 한 150억 내외로 좀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. 그리고
저 주민들이 모이면서 이 동의율을 가지고 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100% 동의율에서 80%로 완화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의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. 예. 또 일부 정도는 조금 동의가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그 제안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완화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. 지금 그 지자체를 비롯해 가지고 이 정부에서도 사실상 이 노후불량 주택들이 많이 몰려져 있는 이런 단독주택, 그다음에 빌라촌 이런 쪽의 그 정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곳에서 이제 뭐 다양한 그 공급들이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지금 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저층보다 이제 중층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성 확보하는 게 사실 쉽지도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들이 좀 많은 곳들은 보통 뭐 한 2층에서 한 5, 6층 정도 높아야 뭐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를 좀 인센티브라든지 뭐 사업기간들을 좀 단축해 준다면 거기서 많은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량 확보라든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지 개선 뭐 이런 거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. 그러니까요. 그러니 아까 화면에 나왔던 이제 빌라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 저기 이제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 측면에서 네. 뭐 동의를 이끌어내거나 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쉽지 뭐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데요. 문제는 이 분양가하고 공사비가 너무 높아졌잖아요. 네, 그렇죠. 지금 뭐 3.3제곱미터당 서울 같은 경우에 평균 분양가가 3,800만 원. 네, 정확히는 네. 3,781만 예. 원인데 정말 뭐 그 3,800만 원 돌입하는 거죠. 오.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지냐면은 역시나 뭐 금리와 공사비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. 계속 그 골든타임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공사비가 앞으로 낮아질 수 있냐라고 본다라면 정말 쉽지 않은 쉽지 거거든요. 않죠. 뭐 금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뭐 금융에 대한 그 동향에 따라서 좀 뭐 높낮이를 좀 조절할 수 있겠지만 이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 같은 경우는 낮추기가 어려운 예.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서울의 평균 분양가가 3,781만 원인데 전국도 1,700만 원을 넘어선 수준이에요. 약 한 1,8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뭐 1년이 아니라 한 달 새에 한 1.57%가 상승을 한 거고요.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전월 대비했을 때 1.99, 약 한 2% 정도 상승을 한 거예요. 뭐 이게 한 달 본다라면은 만약에 이 정도 추세로 올라가면은 1년에 거의 뭐 한 25%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. 지금 시멘트라든지 철근 이런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강하다 보니까 분양가는 올라가고 대출은 막혀지거나 또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돈 대비했을 때 분양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대출을 좀 활용해서 살려고 했는데 대출에 대한 규모도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. 지금 이렇게 뭐 공급이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면 지금 뭐 올라가는 공사비를 쫓아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이거 분양가 상승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네. 곳이 있는데 지금 3개 신도시 중에서 최초로 사전 청약을 받은 네. 인천 계양지구. 지금 공공분양 아파트 총 사업비가 2년 5년 만에 30%가량 늘어났다고 하는데 네. 그럼 이게 아무리 공공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분양가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지금 그 공사비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대비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한 30% 정도가 네. 오른 거고요.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사전 청약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본 청약으로 전환을 하면서 청약들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근데 이 그 높아진 가격 때문에 지금 뭐 본 청약해도 사전 청약이라는 거는 주택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 심리적으로 좀 그런 심리도 좀 누그러뜨리고 미리 선점해서 집을 좀 싸게 장만하려고 사전 청약을 받았는데 뭐 사전 청약 받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. 뭐 30% 올라간 그런 가격이다 예. 보니까. 그리고 지금 이 입주 예정 같은 경우도 공사비도 올라간 것도 그렇지만 원자재 수급도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 계획을 했던 승인 당시는 2026년 6월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된다라고 해요.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국토부에서 설명한 거는 지금 총 사업비 인상 부분 같은 경우는 자재값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했는데
이렇게 된다라면 뭐 사전 청약에 대한 의미가 별로 크게 뭐 다가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또 공공주택이라는 거는 주택 가격을 좀 뭐 시장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시장 가격도 낮추고 예.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돼 줘야 되는데 예. 이 30% 오른 거라면은 뭐 사실 이게 뭐 공공 분양으로서의 그 혜택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라고 보여지고요. 또 하나는 공공주택이 가격이 이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은 뭐 민간주택 같은 경우는 더 오를 수 있는 뭐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양 가격을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주택 공급을 조금 더 빨리 해서 공사비가 더 오르기 전에 뭐 다양한 사업지에서 물량들이 나올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. 이것도 강남권은 또 약간 재건축 시장 분위기 또 약간 다르잖아요. 네. 지금 요 개포동 쪽은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? 뭐 개포동 같은 경우는 예.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단지 구성들을 갖추면서 하나의 뭐 미니 신도시처럼 이렇게 갖춰지고 있어요. 지금 재건축 완료된 단지들 보면은 뭐 1, 2, 3, 4단지까지 다 완료가 됐죠. 그다음에 8단지, 뭐 9단지 이런 것들도 재건축이 다 완료가 됐어요. 재건축이 그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거래들이 되는 가격들 기준으로 보면은 뭐 지금 한 60제곱미터, 뭐 주공 6단지 같은 경우도 2층에 20억 정도 되는 그 거래 가격들을 기록을 했거든요. 그리고 지금 개포동 6, 7단지 같은 경우도 작년에 건축심의 통과를 하면서 뭐 상가 합의안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결이 된 상황이에요. 지금 그 개포동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냐면은 강남에서 재건축할 수 있는 단지 그리고 재건축이 뭐 완성되고 있는 단지들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개포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, 3, 4, 8, 9단지가 다 완성이 되다 보니까 이 정주 환경이 뛰어난 강남의 뭐 재건축 그리고 강남의 뭐 신도시급인 그 개포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가치들 뭐 이런 것들이 수요자들이 좀 평가를 하고 매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매수세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재건축 단지의 그 인기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강남권, 특히나 이 개포권 안에서는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.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. 지금 보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늘고 있는데 지금 3월 아파트 거래건이 3천 건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네. 되면은 뭐 아파트 주간 동향도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네. 좀 집값이 다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? 네, 지금 거래량들이 회복되면서 지금 3천 건 그 넘어섰다라는 것들이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도 20주 만에 상승을 했고요. 서울은 3주 연속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. 지금 상승폭이 저번보다도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그 구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지금 3월 4째 주가 0.1%로 이제 상승 전환을 했는데 0.02, 그다음에 0.03 정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단지별로 뭐 상승과 하락들이 뭐 혼재들이 되고 있고 서울의 주요 단지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뭐 여러 뭐 의견들은 대세 상승으로는 보기 어렵다라는 뭐 의견들도 있긴 하겠지만 뭐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저점 구간은 좀 지나고 이제 완만한 그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. 그다음에 분양 소식도 좀 전해 주시죠. 네. 이제 2분기 수도권 분양 시장에 이제 뭐 재개발 또 재건축 정비사업 물량이 포진돼 있다. 네. 대거 뭐 이렇게 들리던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네. 보통 이제 총선들이 그 전에 있다 보니까 예. 사실 이슈에 묻혀서 그 이후에 분양들을 많이들 하거든요. 예. 사실 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총선 뒤로 미루는 아하.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. 4월부터 6월까지 그 분양되는 사업지들 보면은 뭐 괜찮은 사업지 많습니다.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강동, 마포, 성북구 이런 곳들이 요즘에 그 눈에 부각되는 곳이었기도 하겠지만 저 성북구에 있는 장이 6구역 재개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분양가가 뭐 한 10억 가까이 10억 정도 수준의 위아래 있는 것 같습니다. 저 푸르지오 라디오스 파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들보다 그래도 좀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. 경기권에서도 보면은 뭐 이슈가 있었던 김포 지역이나 광명 그리고 성남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정비 사업을 통한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정비 사업 물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프라라든지 주변의 그 환경들 뭐 아무래도 오랫동안
숙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끌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물량들 자체들이 다 관심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인기를 좀 끌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. 한동안 청약 커트라인이 좀 낮아졌다라는 얘기가 들려왔는데 올해 1분기 평균 보니까 그 사이 꽤 올랐는데 이게 전분기보다 한 10점 넘게 올랐다면서요? 네, 10점이 넘게 올랐다라는 거는 이 가점이 올랐다는 건 그 수요자들이 몰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만큼 청약받기 어려워졌다. 그렇죠. 예,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네. 보니까 점수들 그 당첨될 수 있는 예. 점수들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과거보다는 뭐 분양 열기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시장의 동향이 일정 부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접전 구간은 좀 넘어서면서 이런 그 매수세들이 그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서 분양했던 그 사업지들이 분양 성적들이 좋았었어요.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 일반 가구 두 가구 모집하는데 모두 점수가 79점, 뭐 84점 만점에서 79점 나왔고요. 경희궁 유보라 같은 경우 뭐 광화문하고 굉장히 인접한 지역이죠. 거기도 지금 청약 당첨 가점이 한 72점이 나왔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물량도 계속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 사업지에 그다음 주요 입지에서 높은 점수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청약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소위 말하는 그 안전 마진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지역들에서 이런 소식들이 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청약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네. 네,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